안녕하세요. 외국인의 한국탐방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학 교수의 이야기를 제보받았습니다.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나는 이 나라의 독특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미국의 대도시들과는 또 다른 생동감과 활력이 가득한 곳이었다. 경제학자로서 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해 늘 궁금해했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곳에 왔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중 하나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이 나라가 20세기 중반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리더십이 발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박정희라는 이름은 여러 논문과 서적에서 자주 접했지만 그의 정책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 후 나는 서울대학교의 한 경제학 교수를 만나 박정희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 교수는 매우 열정적으로 박정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점점 더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첫 번째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에 시작한 이 계획이 한국 경제의 기틀을 잡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설명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을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산업화된 국가로 변화시켰다. 그는 중공업과 경공업을 육성하여 한국이 자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시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프라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박정희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 덕분에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박정희가 단순히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한 비전 있는 지도자였음을 깨달았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나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 운동은 한국 농촌 지역의 빈곤을 극복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사회운동이었다. 교수는 박정희가 이 운동을 통해 농촌의 자립심을 키우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농촌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자립, 자조, 협동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 운동은 한국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미국에서 사회운동과 관련된 연구를 하며 다양한 사례들을 접해왔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토록 성공적으로 시행된 운동은 드물었다. 박정희가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낸 리더십은 그야말로 인상적이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 역시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수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박정희가 경제 정책을 단순히 이론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했는지를 깨달았다.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정희의 정책이 큰 역할을 했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특히 포항제철의 설립은 그 상징적인 성과였다. 교수는 포항제철이 이후 포스코로 성장하며 세계적인 철강 기업이 되었고 이는 박정희의 선견지명과 결단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인프라 프로젝트였다. 교수는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물류와 교통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으며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나는 박정희가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단순히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임을 깨달았다. 그는 경제개발계획, 사회운동,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그 결과 한국은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의 업적은 단지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를 방문했다. 포항제철의 웅장한 규모와 최신 설비를 보면서 나는 박정희가 미래를 내다보고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렸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이 길이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동맥이라는 것을 느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리더십을 분석하며 그의 업적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 그의 리더십과 결단력,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은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그가 이룬 경제적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국가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그의 리더십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앞으로도 그의 업적을 연구하며 그가 남긴 유산을 널리 알릴 것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었고 그의 이야기는 나의 연구와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를 미국의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전하며 그가 이룬 놀라운 업적을 알리고 있다. 그의 리더십과 비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세계 각국이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나는 그가 보여준 결단력과 비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